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일 아침 주식 앱을 열며 오늘도 빨간불이겠지?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거나 AI 주식으로 집을 샀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미국 주식은 절대 안 떨어진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과열 뒤에 처참한 응징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폭락의 전조 증상 3가지를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를 무시하신다면 지난 10년 동안 잠 안 자고 이래서 모은 소중한 자산이 단 몇 달 만에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읽고 준비한다면 이번 위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제가 분석한 역사가 증명한 폭락의 징조, 그 잔혹한 진실을 시작합니다. 먼저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며 OECD에 가입했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판 속에서도 모두가 풍요에 취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빚을 내서 덩치를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개인들은 부동산과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에 가득 차 있었죠. 당시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하지만 대중은 그들을 비관론자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망할 뻔했고 수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은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부실 채권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채권을 복잡하게 꼬아서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만든 파생상품은 절대 안전하다고 광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사기극이 멈추는 순간 세계 금융의 중심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 증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와 부채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끝자락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징조, 장단기 금리차의 정상화라는 죽음의 신호입니다.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금리차가 역전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의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화 즉 폭락은 역전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역전되었던 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는 정상화 시점,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이 진짜 폭발 버튼입니다. 1990년, 2001년, 2008년 모든 경제 위기는 금리차가 정상화된 후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터졌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정상화된다는 건 연준이 경기가 심각하게 망가지는 것을 감지하고 급하게 단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장이 건강해져서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기계를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의 시한폭탄 타이머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버핏 지수와 관계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 누굽니까?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가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버핏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100%를 넘으면 과열, 12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버핏 지수는 225%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역사상 그 어떤 거품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리먼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비싸다는 수준을 넘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버핏의 행동입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애플 주식을 절반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은 약 3,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 원이 넘습니다. 버핏은 지금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라 축제가 끝나고 불이 꺼졌을 때 헐값에 나올 우량 자산들을 줍기 위해 거대한 자루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는 자신의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엔비디아가 영원히 오를 것 같나요? AI가 모든 기업의 이익을 무한정 늘려줄 것 같나요? 1920년대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도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될 때도 세상은 뒤집어질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이 세상을 바꾼 것과는 별개로 그 기술에 낀 거품은 반드시 터졌습니다. 기술은 혁명적일지 몰라도 인간의 탐욕은 언제나 파멸로 끝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징조는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부채 임계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상황은 심각을 넘어 처참한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 혹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입니다. 경제학에는 민스키 모멘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지탱되던 자산 가격이 어느 한순간에 충격으로 무너지면서 대출 상환을 위해 자산을 투매하고 그 투매가 다시 가격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강남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경신한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고 2030 청년들의 개인 회생 신청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막고 있는 둑이 터지는 순간 그 물결은 우리 모두를 덮칠 겁니다. 1997년에는 기업이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가계, 즉 우리 서민들이 무너질 차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망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무책임한 말입니다.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저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멘토로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자산의 30%에서 50%는 반드시 가장 안전한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여기서 현금은 원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사 모으십시오.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위기 시의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권입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체질 개선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화려한 성장주보다는 현금 흐름이 확실한 배당주, 그리고 실물 자산인 금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위기 때마다 매달렸던 유일한 진짜 돈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와 냉정함입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낼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울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역사를 공부하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폭락장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게 사서 공포에 질려 싸게 팝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 때문입니다. 남들이 살 때 사고 싶고 남들이 팔 때 팔고 싶은 그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만이 상위 1%의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곧 거대한 파도가 올 것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차의 정상화, 버핏 지수의 과열, 그리고 가계부채 임계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새겨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개 속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직한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무겁고 두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다가올 기회를 위해 실탄을 준비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자산을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실제 폭락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담아야 할 초우량주 리스트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